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늦은 단계의 증상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가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막고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경색 경고 사인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환자 사례를 직접 경험한 의사 김성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반드시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7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몸의 신호를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가운데에서도 뇌경색은 한순간의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건이지만 대부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오지 않는다. 혈관은 오랜 시간 서서히 좁아지고 혈액은 점점 더 더디게 흐르며 몸은 그 과정 내내 작은 SOS를 보낸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안면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늦은 단계의 징후에서만 찾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더 이른 시기에 더 조용하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호가 있는데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변화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있고 하루 내내 체중을 떠받치며 중력에 맞서 움직인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줄고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 같은 동반 질환이 겹치며 근육과 신경의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그 결과 가장 말단이자 부담이 큰 다리는 순환의 불안정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라서 그렇겠지 하는 말로 넘기는 순간 신호는 경고에서 위험으로 바뀐다. 특히 70대는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갑작스런 다리의 힘 빠짐이나 미묘한 감각 변화, 걸음결이 어색함 같은 이상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기록해두는 태도는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다. 다리의 변화가 왜 중요한지 핵심은 명확하다. 몸 어디보다 사용 시간이 길고 요구 기능이 복합적인 부위가 다리이기 때문이다. 걷기와 서기, 방향 전환과 균형 유지, 미세한 위치 감각과 순간적인 반응까지 다리는 하루 내내 끊임없이 두뇌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정교한 협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걸음의 리듬이 어긋나고 평평하던 바닥이 낯설게 느껴지며 평소엔 무심히 넘던 문턱이 갑자기 높은 장벽처럼 변한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연령대가 바로 70대다. 사회적 가정적 역할에서는 여전히 현역이지만 생물학적 시스템은 조용히 마모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나이대의 건강관리는 의심을 보류하지 않고 확인하는 태도, 즉 사소한 이상을 근거 없이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리는 뇌의 언어를 번역해 보여주는 화면과 같다. 화면에 작은 잡음이 스치면 신호 원천을 점검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다리에서 반복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감지되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불필요한 불안과 경계심을 조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낙관과 방심이 남기는 대가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자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례는 말해준다. 다리에서 시작된 미묘한 이상을 일찍 인정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분들은 일상을 지켰고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미뤘던 분들은 뒤늦은 후회와 긴 재활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결론은 단순하다. 70대에게 다리는 초기 경보장치다. 그 경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위험의 문턱을 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 전략이다. 이제부터는 다리가 왜 두뇌의 상태를 빠르게 비춰주는지, 어떤 원리로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우리 몸에서 다리와 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두 축이다. 혈액은 심장에서 뇌를 거쳐 전신으로 흐르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언제나 혈류 공급의 취약 지점이 된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수압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물이 끊기는 곳은 꼭대기층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면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며 그 불안정한 신호가 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뇌는 좌우가 교차해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나 감각 둔화는 단순히 말초 근육이나 관절 문제로 끝나지 않고 뇌의 혈류 장애를 직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다. 또한 다리는 단순히 이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유지, 체중 지탱, 미세한 위치 감각 등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복합적 시스템은 뇌의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즉시 불안정해지며 작은 혈류 차질도 곧바로 걸음걸이와 감각에 드러난다. 그래서 뇌경색은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다리는 곧 뇌 건강을 비추는 초기 경보 장치로 작동한다. 이런 의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고인지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어 70대에 접어들면 몸 여기저기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특히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이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조기에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평범한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발끝이 걸려 휘청거리는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순간 대개는 어제 잠을 잘못 잤나, 혹은 근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하고 쉽게 넘겨버린다. 그러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순간적으로 왜곡되면 이런 작은 불균형이 실제로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거나 뜨거움과 차가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맨발로 걸어도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딘 느낌이 드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발바닥에 솜이 깔린 듯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데도 평평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저림과 둔감은 허리 디스크처럼 말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허리 문제로 오는 증상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점차 위로 올라오지만 뇌혈관 문제에서 비롯된 감각 이상은 특정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변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닳거나 걸을 때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들리면 이미 다리에서 뇌의 신호가 어긋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처럼 미묘하지만 반복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작은 이상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뇌경색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7가지 뚜렷한 전조 증상이다. 첫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이 빠지는 현상이다. 계단을 오르다 순간적으로 무릎이 꺾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특정 다리에만 힘이 실리지 않아 주저앉을 뻔하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경우라면 양쪽이 동시에 약해지고 천천히 진행되지만 뇌혈관 문제일 때는 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저림과 감각 이상이다. 발바닥이 무디고 촉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차갑고 뜨거운 자극에 둔해지는 것이다. 이 증상은 허리나 신경 문제로 인한 저림과 달리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나 활동과 무관하게 반복된다. 셋째는 발끝을 끌며 걷는 보행 변화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을 들어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약해지면 발끝이 땅에 닿아 신발 앞부분이 빨리 닿는다. 넷째는 잦은 걸려 넘어짐이다. 고유 감각, 즉 발의 위치를 내가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문턱에도 자주 발이 걸리고 계단의 높이를 잘못 짚어 비틀거리게 된다. 다섯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증상이다. 피로나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 떨림은 쉬면 사라지지만 뇌혈류 이상에서 오는 떨림은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여섯째는 균형 감각의 저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며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걷는 동작이 흐트러진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데 밤사이 혈류가 떨어져
뇌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일과성 허열 발작으로 불리는 증상이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금세 회복되는 양상인데 많은 이들이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뇌경색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이러한 7가지는 단순한 노화 현상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며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반드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독일에서 진료했던 환자 가운데 하인리 슈미트라는 68세 남성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딸이 장을 보러 함께 나간 자리에서 아버지가 계산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모습을 보고 즉시 이상을 감지했다. 병원으로 모셔와 검사한 결과 왼쪽 뇌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고 자칫하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기에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게르트루트 베커라는 72세 여성은 왼쪽 다리에 저림과 힘 빠짐 증상을 일주일 이상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저 노화나 운동 부족 탓이라고 여겼다. 오히려 밖에 나가 더 걸으라는 권유만 했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졌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평생 왼쪽 반신 마비와 함께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똑같이 다리에서 신호를 보냈음에도 누군가는 그 신호를 살려내어 건강을 되찾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심히 흘려보내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작은 경고음을 가볍게 여기면 삶 전체가 뒤바뀔 수 있고 반대로 경고를 즉시 받아들이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뇌경색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것이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분 단위로 손상을 입기 시작하며 고작 4시간 남짓의 골든타임을 넘기면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면 금세 치명적인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더욱 교묘하다. 이 증상은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몇 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동안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곧 회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사라졌으니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겪은 사람의 상당수가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절반 가까이는 이틀 안에 발병한다. 즉, 다리가 순간적으로 이상해졌다가 금세 회복되는 경험이야말로 더 큰 재앙의 전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서둘러 응급실을 찾아야 할 타이밍이다. 뇌경색은 벼락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뇌와 혈관은 작은 신호를 보내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비하면 얼굴이 내려앉고 말을 잃는 늦은 신호를 맞이하게 되며 회복의 문은 급격히 좁아진다.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경고를 제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희망적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의 80% 이상은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가장 기본은 혈압 관리다. 이상적인 수치는 120에 80이지만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난 뒤 30분 정도 지나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혈당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미 당뇨가 있다면 공복 혈당을 13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을 1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혈당이 높을수록 혈관벽은 쉽게 손상되고 뇌경색 위험은 최소 3배 이상 높아진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수다.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만드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포화지방이 많은 튀김이나 가공육은 줄이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채소와 과일,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준다. 운동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예방법이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주 5번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이상적이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끊어야 하며 음주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져 뇌혈관이 크게 부담을 받는다. 결국 뇌경색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달려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이 뇌와 혈관의 운명을 바꾼다.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만큼이나 일상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다리와 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일어나 보라.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한쪽이 유독 버겁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라.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린다면 이미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라. 차갑고 뜨거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거나 촉감이 둔해진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을 걸어보라. 비틀거리거나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이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의 언어를 대신 전해주는 경보장치다. 작은 잡음을 무시하면 큰 화재로 번지듯 다리에서 오는 사소한 신호를 놓치면 뇌경색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평생 후회의 짐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다. 이제 다리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뇌의 경고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파수꾼으로 인식해야 한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저하지 않고 확인하는 태도가 곧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